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장 코스피 기관이 4,688억, 순매수, 외국인 1,385억, 개인 3,683억 순매도가 나오며 전일 대비 8.57포인트 빠지면서 3,001.66포인트의 장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개인 1,811억 순매수, 외국인 기관 각각 692억, 832억 순매도가 나오며 전일 대비 5.61포인트 빠지면서 1,005.96포인트의 장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 개별 종목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SK 하이닉스와 기아를 매수하였고요. 카카오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 외로는 외국인이 포스코, DB하이텍, HMM을 매수,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하이브, LG이노텍을 매도하였고 기관은 LG전자, 현대차, 삼성전기를 매수, 삼성바이오로직스, 솔루스 첨단소재, 신한지주, 후성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럼 외국인 매수 종목인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주 전에 업로드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과거 영상을 참고로 해서 과거로부터 주가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 나실 때 이전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SK 업로드 영상에서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원까지의 상승, 그리고 11만 3천원까지의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11월 26일, 11월 29일 저점 11만 3천원, 11월 30일 저점 11만 2,500원, 12월 1일 저점 11만 2천원으로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 후 12월 8일 본의 아니게 제가 이야기했던 단기 고점 12만 5천원까지 올라왔던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축소해 보면요. 이 하락 추세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의 추세선에서의 상단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에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구간의 차트를 다시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상승 삼각 수렴 구도를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가 위치가 가장 저항대가 많이 있는 곳으로 생각되며 다음 주가 흐름을 두 가지 경우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커다란 매수세와 함께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패턴, 또는 다음과 같이 한번 눌림이 나온 후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패턴, 두 가지 다 상승 패턴으로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눌림이 나온 후 상승해주는 패턴인 경우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한 번 더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패턴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번 패턴의 경우 지지를 받지 못하고 10만 5천원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며 이 구간에서의 횡보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장대 양봉의 1번 혹은 눌림 후 상승의 2번 패턴으로 갈 경우 1번의 경우 시간을 두고 눌림에서 매수를 볼 수 있겠고 2번의 눌림 후 상승 패턴의 경우 다시 한번 11만 3천원 부근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상승을 이어간다는 전제를 둔 전략이므로 항상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구간의 매물대를 흡수하고 상승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목표가로는 전고점 근처인 15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 랠리를 당분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포스코, 기아는 어제 업로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은 바이러스 이후 약 490% 상승하였는데요. DB하이텍과 같은 차트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종목과 같이 이평선들의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지 않고 완만한 상승을 이어나가는 종목의 경우 하방을 튼튼하게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물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도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PER도 높지 않고 유보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 아쉽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재무상으로 매우 견고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월 15일 발표된 유한타증권 보고서에서도 4분기 영업이익 역대급 실적 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꾸준히 살펴보며 중장기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DB하이텍의 경우 제가 보기엔 종목 성격상 한번 푹 꺼트리고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이 추세를 하방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한 번 더 푹 꺼트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11월 23일 52주 신고가는 4분기 실적이 선반영된 주가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빠진다면 길게 57,800원 부근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MM입니다. HMM의 경우 바이러스 이후 전고점까지 무려 2,400% 상승하였고, 전고점 대비 반토막난 현재가조차도 팬데믹 시점으로부터 약 10배 이상 상승한 주가인데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해운사가 얼마나 호황을 맞이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만 해운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운 업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왜 팬데믹 이후 주가가 상승하였는지를 이해하셔야겠고, 왜 팬데믹 이전에 2007년 이후 주가가 바닥을 찍게 되었는지 역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2007년 해운업계가 호황을 맞은 이후 해운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운임이 점점 낮아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하락함에 따라 장기간 주가 하락을 견인해왔고, 팬데믹 이후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물동량이 하락하였고, 상선의 경우 선적하지 않은 배를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바다에 녹여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의 운항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적은 양의 선박으로 화물을 수송하다 보니 지난해부터 바이러스 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물동량이 갑자기 큰 폭으로 회복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선박으로 터져나오는 물량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쇼티지 현상도 나타나게 되며 약 14년 만에 해상운임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언젠가는 물동량이 안정을 찾게 되어 수요보다 공급이 높아지게 된다면 또다시 해상운임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용 지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주가 흐름을 긍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내본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운사는 지난 14년간 운임을 낮춰왔기 때문에 모처럼 운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운임을 올리려는 자세를 취하려 할 것이라는 부분은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해상물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며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HMM의 차트의 경우 최근 반등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쉽게 전고점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투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거대 자금이겠는데요. 현재 HMM의 차트를 보았을 때 이 부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대부분인 개인이라고 생각되고요. 본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손실이 너무 커서 쉽사리 손절을 하지 못하고 물려있는 개인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굳이 상단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는데 현재가에서 장대 양봉을 띄우며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나오는 반등은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씩 야금야금 흡수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23,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맞긴 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15,000원대까지 와주면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가격대까지 와주더라도 그 가격이 왔을 때 물류 상황이 변해 있다면 또 그 상황에 맞게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팬데믹 이후 해운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물류 대란으로 인해 수혜를 보고 성장하는 투자를 했다면 당분간은 성장이 아닌 주가가 빠졌을 때 현재 실적 대비 과도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 저평가받는 구간에서 투자해서 적정 평가 또는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수익을 내고 빠지는 투자 전략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해운업계에서 성장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북극 항로가 언젠간 열릴 것을 가정하였을 때 쇄빙선의 보유 또는 쇄빙선 운항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해운업계에서 성장성을 보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고요. 마음 같아선 모든 종목을 다 살펴보고 싶지만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한정된 시간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